네이도 싫어. 나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던 사촌오빠 친구 육화입니다. 조무 네디는 고양이를 2마리 기릅니다. 검은 고양이 2마리일 줄 알았는데 둘 다 약간 동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누런 고양이라고 합니다. 진짜 검은 고양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무섭냐? 라면 핀자를 줬죠. 미안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근데 무서운 건 사실이죠. 고양이를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대체로 동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강아지는 안 키우냐고 물어봤더니 키우고는 싶은데 사소한 것만 나타나도 짖어서 자기 사는 데에서 못 기르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뭐가 나타나도 대체로 태도가 이렇다고 합니다. 뭐 어쩔? 네가 내 밥줄 잡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죠. 그런데 사실 못 키운다는 이유에는 함축적인 뜻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조모데디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인가 좀 먼 옛날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조모데디는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는 관계로 친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내려가서 반년 정도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아파트가 아닌 작은 규모의 전원주택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조모데디는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자기를 버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하루하루를 생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모데디는 그래서 그 집에 위치한 시골 동네 이곳저곳을 탐방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 뒤쪽의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굴곡이 많고 소나무가 유난히 많은 작은 숲이 존재했는데 조모데디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곳을 유난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곳에 가기 싫어졌다고 하죠. 시골 동네를 가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런 숲이라든지 뒷산이라든지 주위 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오솔길 주변에 무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동네에는 유난히 주인도 없어 보이는 무덤인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풀로 덮인 무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석까지 부식돼서 정말 초췌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가끔 저녁에 언덕을 오르며 시대에 동떨어지는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뒷짐을 지고 조모데디 옆을 스쳐 지나가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조모데디는 그런 할아버지와 사람들보다는 정말 음침한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를 정말 싫어했다고 합니다. 가끔마다 숲을 돌아다닐 때면 혼자 무덤에 앉아서 잡초 정리를 하고 있는 아줌마가 계셨다고 합니다. 꼬질꼬질한 복장에 하나로 묶었지만 많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일하는데 불편해 보이는 등에 들은 아기 포대기. 다행인 건 조모데디가 지나가던 말던 자기가 할 일만 열심히 하곤 했는데 조모데디는 그 아줌마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조모데디의 심심해서 미치기 일보 직전이 마음을 눈치챈 건지 할아버지가 읍내에 나가서 웬 똥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조모데디도 어렸을 때는 어린애였나 봅니다. 털도 노릿노릿해서 누룽지로 부를까 하다가 밥 먹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누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룽이가 자신에게 익숙해진 지 어느덧 일주일, 조모데디는 완전히 친해진 누룽이와 함께 동네를 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은 한참을 농경지를 돌다가 시원한 언덕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웬 할아버지가 조모데디가 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 누룽이를 본 할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갑자기 멈춰서 조모데디를 가만히 노려보더니 뒤로 돌아서 더 빠른 걸음으로 다다닥 하고 가버렸었다고 합니다. 막상 누룽이는 개의치 않아 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올라갔을까? 조모데디가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한 순간 누룽이가 어딘가에 미친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조모데디가 누룽이가 짖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에는 무덤에 풀로 하염없이 뽑던 그 아줌마가 소나무 뒤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 그 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누룽이를 보더니 검지손가락으로 쉿! 이라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하죠. 순간 기분이 나빠진 조모데디는 누룽이를 안아들고 허겁지겁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도중에도
누룽이는 조무대디 품에서 버둥거리며 뒤를 보면서 미친듯이 짖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누룽이는 뭔 일이 있었음? 이라고 말하기로 한 듯이 또 하염없이 순해졌다고 하죠.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한 조무대디는 여느 때처럼 밥을 먹고 씻고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다가 굵어지는 빗소리에 얼핏 잠이 깬 조무대디는 악소리도 못 내고 침대에서 굳어졌다고 합니다. 눈을 떴을 때 시야에 들어온가 천장에 팔과 다리를 딱 붙이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산속의 그 아줌마였습니다. 그 아줌마는 마치 시계의 초침처럼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조무대디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아기가 깼다. 너 때문에 아기가 깼다. 너 때문에 아기가 깼다. 너 때문에 아기가 깼다. 고개는 왔다 갔다 거리면서 눈은 조무대디에게 딱 맞추고 그렇게 5년 같았던 몇 분 동안 그러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음날 조무대디는 학교로 가서 집중도 못하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허겁지겁 돌아와서 누룽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룽이 계집에 웬 꼬맹이 여자애가 엎드려서 조무대디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죠. 너 때문에 아줌마 화났다. 조무대디는 그 길로 혼날 걸 알지만 누룽이를 들쳐업고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덮어쓰고 누룽이가 꼭꼭 숨답시고 숨었죠. 밭을 메고 돌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조무대디를 겨우 진정시키고 결국 누룽이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무대디의 얘기를 들으신 할아버지는 집 안에 있는 떡, 술, 밥, 먹을 것을 바리바리 챙기시고 조무대디와 누룽이를 데리고 문제의 언덕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걷는 족족 무덤이 보일 때마다 챙겨오신 먹을 것과 술을 던지시면서 종종 여보게들 우리 세 식구 좀 잘 봐주시게 라며 알 수 없는 말로 흥을 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 우덤풀을 매던 아줌마가 서 있는 그 큰 소나무 주변에도 술을 뿌리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아기가 울면 이거만큼 좋은 게 없지 하시며 들고 왔던 음식 중에 약과를 살며시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그 때문이었을까 그 후에도 조무대디가 누룽이를 데리고 산속에 올라도 그 아줌마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무대디 곁을 맴돌며 돌아다니다 할아버지도 더 이상 계속해서 나타나 조무대디의 동태를 살피는 듯한 짓은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일은 일단락됐지만 누룽이 이후에도 조무대디는 개를 못 키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누룽이가 조금이라도 지저댔던 날이며 무언가가 나타나서 조무대디에게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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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이지? 보이지? 라면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 정말 동물 좋아합니다. 지나가다가 동네 개만 보면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특히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꼬이기 때문에 자기가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도 불행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